디지털 기기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십억 개 이상의 별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도 다른 별들에 비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광활한 우주 깊숙한 곳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의 자리를 놓고 대체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변덕스러운 미녀 같은 별들은 지금 시상대 위에 있는 다른 별을 밀어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진 항성 중 현 시점에서 최대 거성의 명예를 손에 쥐고 있는 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랭킹이 항상 변하는 이유와 별의 실제 크기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별. 예로부터 사람들은 우주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천문학자는 천체를 조사할 때 천체끼리 비교하는데요. 비교를 함으로써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은 바로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물론 태양의 자기 폭풍만큼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완벽한 게 어디겠어요. 태양은 약 45억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50억 년은 무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태양의 직경은 140만 킬로미터, 물론 추산입니다. 이는 지구 지름의 약 109배에 해당하고요. 태양의 질량은 무려 1989 곱하기 10의 30제곱킬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 그 주민을 전부 합친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99.8%를 차지합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작고 볼품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자, 태양은 큰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주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태양은 중간 정도의 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심부에는 태양이 마치 탁구공처럼 여겨질 정도로 거대한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데요. 그건 대체 어떤 별일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의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거성 랭킹. 지구에서 미인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살을 빼고 싶어 하죠. 한편 우주의 미녀들은 그와 달리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번 랭킹의 톱은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무거운 항성 중 하나인 R136A1입니다. 대마젤란운에 속해 있는 이 별은 그 특징 때문에 최대의 거성 랭킹의 단골인데요. R136A1의 반지름은 태양의 36배로 기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질량과 밝기는 각각 태양의 315배와 870만 배에 달합니다. 대마젤란운에는 거대한 항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R136A1의 크기였어요. 독일의 아르겔란더 천문학 연구소의 천문 물리학자들이 거대한 별의 형성 과정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R136A1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건 작은 별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R136A1은 이 동족 포식의 대가로 폭발이라고 하는 무서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방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됨으로써 일생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R136A1이 실로 훌륭한 특징을 가진 별이지만 놀랄만한 수치를 가진 별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서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방패자리 UI 별이라는 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적색 초거성은 얼마 전까지 가장 큰 항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재 승리의 관을 손에 쥐고 있는 건 또 다른 별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례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방패자리 UI 별은 실로 거대한 천체입니다. 이 별과 비교하면 태양마저도 아주 희미한 점으로만 보일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두 천체의 각각의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방패자리 UI 별의 가시광 스펙트럼에서의 밝기는 태양의 12만 배, 부피는 태양의 50억 배입니다. 또한 항성의 반지름은 시기에 따라 태양의 1700배에서 1900배 정도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방패자리 UI별까지의 거리에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에서 9500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8년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로 이 별의 시차가 측정되면서 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별은 지구에서 5100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별의 반지름도 다시 계산했는데요. 현재 그 반경은 태양의 775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 사이즈에 수정이 있었음에도 역시 방패자리 UI별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어머니의 존재 같은 별에서 얻고자 방패자리 UI별에게 태양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광고는 화성까지 닿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자리 UI별이 더 이상 가장 큰 항성이 아니라면 그 영예의 자리는 스티븐슨 2-18이 차지했다는 것일까요? 이 극초거성은 태양의 43만 7천 배의 광도를 자랑합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계의 중심에 두었다면 토성의 궤도까지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2150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방패자리 UI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스티븐슨 2-18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각각의 수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계산상의 오차인 걸까요?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천문 물리학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보통 항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이를 엉터리로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별 크기를 정확히 계측하지 못하는 이유. 거대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론상, 추정, 대략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별의 크기와 질량, 지름을 100% 정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천체를 저울에 올리거나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성의 크기는 그 질량뿐만 아니라 조성, 진화의 역사, 나이, 항성풍의 위력, 기타 매개 변수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성의 외층 대기는 거의 무제한으로 팽창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성에는 광구가 멀리까지 넓게 펼쳐진다는 특징에 있어 광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성은 두꺼운 먼지 구름에 덮여 있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베일 속에 숨은 미녀를 구별해내서 그 사이즈를 측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체들이 태양계에 비해 아주 먼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한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먼 천체에 도달하려면 별빛조차도 수만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장소가 먼 것도 별을 연구하는 데는 불리한 점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문 물리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에 설치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칠레 천문대의 ESO 대형 망원경. 이 장치를 이용해서 WOH G64라는 항성의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만 끌게요.
사실 이 별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알려진 가장 큰 항성입니다. WOH-G64는 왜 가장 큰 별이라는 명성을 얻었을까? 지구에서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운에 위치한 적색 초거성 WOH-G64. 이 별은 현재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항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1540배에서 2575배, 광도는 30만에서 40만 배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 별의 반지름이 지금까지의 공표치보다 약간 작고 태양의 1800배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WOH-G64의 반경을 추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별은 두꺼운 티끌 구름에 덮여있기 때문이죠. 이 구름의 지름은 일광년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항성풍에 의해 항성 질량의 거의 3분의 1이 깎여 있기 때문입니다. WOH-G64는 전체적으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 1970년 발견 이후로 과학자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들어 왔습니다. 이 별이 백색외성의 동반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나 800일 주기로 변화하는 밝기도 천문 물리학자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십 년에 걸쳐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OH-G64는 아직도 의문투성이 별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별의 반지름과 밝기, 그 밖의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먼 곳에 있는 어려운 천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해 천문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저희와 함께 거성 관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WOH-G64가 우승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줄까요? 빠르면 내일도 다른 별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변하기 쉽답니다. 더 큰 별이 나타나 우승의 시상대를 장식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뉴스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